안녕하세요. 우아한 지니 언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뉴스킨 팔마넥스에서 7년 동안 연구하고 야심차게 시장에 내놓을 메타라는 제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메타라는 제품은 안토시아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우리 신진대사에 건강에 이점을 줄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제 그 뉴스킨 팔마넥스 팀에서 대표 연구원 에스터 박사님이 나와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 메타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잠깐 보도록 합니다. 셜리 헤스터 박사님께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쭉 나올 건데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이 아니라 이 공식적으로 본사에서 연구원이 나와서 설명해주는 제품의 기전에 대해서 여러분께 풀어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소제목이에요. 안토시아닌과 대사 건강의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예쁜 퍼플 땡땡이를 입은 언니가 웃으면서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그렇다면은 메타볼릭 헬스, 다시 말하면 신진대사가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이번 신진대사, 대사가 건강한 대사 상태는 무엇인가로 시작할 건데요. 여기 보면 metabolic health is so much more than just a conversion of food to energy라서 이것은 메타볼릭 그 대사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개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생화학이 그 신진대사 안에서 어떤 생화학 그 요인들이 이제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메타볼리즘이라는 대사 건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요인들을 먼저 보자면 먼저 혈당, 그리고 혈압, 인슐린 민감성,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등이 우리 몸에 크게 작용하는 키 요인들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뭐, 충분히 운동하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그리고 너무 일을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해진다. 라는 건 너무나 우리가 교과서처럼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의 현대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알지만 제일 힘든 게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은 건강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항상 잠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너무나 긴 시간 일하고, 또 그 일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경제적이거나 건강 문제로 오는 스트레스들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어, 많이 가공된 음식이나 또는 하이 슈가, 고지방이나 그 당이 높은 식사들을 되게 많이 하는 현대 습관이 되게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모두 대사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US 기준으로 봤을 때 8명 중에 1명 정도만 굉장히 대사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대요. 이건 바꿔 말하면 8명 중에 7명은 대사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말 그대로 poor metabolic health condit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정말 8명 중에 1명 정도가 겨우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은 나는 과연 그 8명 중에 1명일까? 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나는 마른 편인데 나는 건강 체중에 속하는데 그러면 나는 대사적으로 건강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정답을 말하자면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마른 것과 대사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동일어가 아니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상 체중에 속하는 3분의 2 정도의 가량의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팩터들을 검사해 봤을 때 이를테면 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이거는 끈적끈적한 콜레스테롤이에요. 몸에 그 동맥경화 같은 것을 유발하는, 육상 동맥경화 같은 걸 유발하는 그런 끈끈한 콜레스테롤의 레벨, 그리고 혈압, 그 다음에 그 허리둘레 같은 것들을 보고 다 조합을 해봤을 때 3분의 2 정도의 정상 체중에 속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대사 건강이 최적화된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마르거나 정상 체중 범위에 속한다고 해도 그 말이 꼭 신진대사가 굉장히 잘 되고 대사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때 어떤 부분들이 나의 그 신진대사의 대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이 있는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음. 제일 먼저 그 혈당치가 우리 인슐린의 반응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높은 혈당은, 고혈당은, 고혈당 반응은 그 너무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인슐린의 분비는 우리가 지방을 저장하고 또 지방을 산화시키는데, 지방 산화를 감소시키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받은 인슐린이 들쭉날쭉하면서 그렇게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엑스트라 칼로리가 생길 때 원래 정상이라면은 그 칼로리가 모두 타서 에너지로 소모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다 타지 못한 것들이 우리 몸에 잉여 지방으로 저장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이런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인슐린이 급격하게 과다 분비된 인슐린이 나의 지방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그 지방 미처 타지 못한 것들이 내 몸에 잉여 지방으로 축적된 이 모든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의 대사 건강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 분비되는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거는 우리 심장 위에 꽃갈 모양으로 생긴 부신에서 분비되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어, 그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증상들 있죠. 숨이 두근거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혈압이 오르고, 목구티가 뻣뻣해지고, 그런 모든 눈이 커지고, 공공이 확대되고, 그런 모든 반응들을 유발한 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또 인슐린의 이런 민감성과도 되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비롯되는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코티졸 호르몬이 우리가 단지 화가 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했을 때뿐이 아니라 인슐린의 민감성에 따라서 그런 요즘 현대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받은 인슐린의 민감성에 영향을 받아서 그 콜티졸의 레벨이 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그런 요인들이 몸에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사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아니면 우리가 몸을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 정도로 그렇게 단순히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봤을 때 우리가 모든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에서 오는 모든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단지 무엇을 먹고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보다 더 큰 개념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 쉬고 스트레스 받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대사 건강이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good metabolic health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좋은 대사 건강 상태라는 것은 그런 메타볼릭의 대사의 유연성이 굉장히 큰 상태를 얘기한대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우리 몸의 반응들이 빠르게 유연성 있게 대처를 얼만큼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메타볼리즘 상태가 그 대사 상태가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사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의 요인을 잠깐 보면요. 얘기하지만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안정되고 인슐린의 민감성이 유지되면서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들이 건강한 쪽에 머무르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또 다시 아는 얘기 나와요. 규칙적으로 매일 운동하고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리고 금연하고 그러면은 반대되는 것들로 이 말과 반대되는 것들로 갈 때는 당연히 대사 건강이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우리 중에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모두가 이것들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가 대사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라이프 스타일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사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물론 아까 얘기한 운동하고 그런 거 말고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안토시아닌의 섭취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이제 너무나 흔해져서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 용어인데요.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은 과일이나 야채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의 식색소들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색깔 있는 우리가 컬러 푸드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안토시아닌이라고 총칭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토시아닌을 먹었을 때 대사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로는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식습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섭취하고 있는지 잠깐 볼게요. 이 도표를 보시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중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미국에서 먹고 있는 안토시아닌의 평균적인 섭취량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세요. 호주는 진짜 안 먹고 평균량으로 봤을 때 다 50에 못 미치고 평균이 한 25mg 정도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먹는 안토시아닌의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임상적으로 안토시아닌이 건강에 영향을 줄 만큼의 그런 양을 섭취하려면 최소 200mg 이상을 섭취해줘야지 우리가 건강상의 이점을 누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될 메타는 215mg, 200mg를 훨씬 높여는 215mg 정도의 211mg의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200 이상은 돼야지 우리 몸에 적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메타에는 215mg의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갈게요. 그러면은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볼게요. 먼저 안토시아닌 우리 몸에 지방세포, 그리고 근육, 그다음에 췌장, 간에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그 지방세포에서도 빨리 지방산을 산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고요. 인슐린의 센시티비티, 인슐린의 민감성을 올려줘서 아까 얘기할 때 인슐린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면은 어떤 그런 기전들이 막 무너지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 오히려 과다하게 잉여 지방으로 축적하는 일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슐린이 그 민감성이 올라가면 정말 나올 만큼만 나와서 딱 그 할 일만 하면은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열량을 태우고 그 과잉으로 축적시키지 않는 그런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안토시아닌이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근육에서 그 글루코즈를 빠르게 흡수하고 그리고 또 탄수화물을 대사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안토시아닌이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췌장에서 그 지질을 용해시키는데 그런 셀을 자극하고 또 실질적인 그 혈중의 지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안토시아닌이 또 도움을 주고요. 간에서 그 지방이 축적되는, accumulate 되는데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역할을
안토시아닌이 관련돼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다시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간, 리버, 패티슈, 스켈레톤 머슬, 근골격, 그리고 그 췌장 나오는데 이 보라색은 올라가고 있는 표를 보여주는 거고요. 주황색은 안토시아닌을 먹었을 때 떨어지는 레벨들을 표시한 거거든요. 근데 이 도표로 이렇게 그려봤을 때 안토시아닌을 섭취하고 나서 이 나타나는 지표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액티비티를 굉장히 많이 운동을 했을 때와 같은 효과로 이렇게 표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안토시아닌을 먹었을 때나 우리 운동을 했을 때나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지표들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은 안토시아닌을 먹으면 운동을 안 해도 돼? 그거는 아니라고 해요. 그게 완전하게 대체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운동을 우리가 못하는 환경이 되었을 때 안토시아닌이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운동과 안토시아닌 복용을 함께 했을 때는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우리 몸에 더 많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을 객관화된 연구 자료들로 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게 될 텐데요. 먼저 맨 처음에 우리 몸에 가장 finding the right type of anthocyan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막 옳은 종류의 안토시아닌을 찾는 과정. 그다음에 GI 트랙 위장 관계를 보호하는 안토시아닌의 역할. 그리고 우리의 몸의 염증 지수와 신진대사의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것들에 우리 안토시아닌이 미치는 영향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토시아닌이 우리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단기로 봤을 때 immediate effect로, acute effect로 단기간 동안 우리가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 줄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요인을 나눠서 어떤 임상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소개하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좋은 안토시아닌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안토시아닌이 한 가지가 아니래요. 안토시아닌 안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로 또 안토시아닌이라는 큰 지붕 아래 16가지 정도의 안토시아닌의 그런 다른 이름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시아니딘이라는 것과 델피니딘이라는 그 그 종류가 우리 몸에 가장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아니딘과 델피니딘이라는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재료를 추리다 보니까 그 재료가 3가지로 줄여졌는데 그게 블랙커런트, 빌베리, 블랙라이스 이렇게 3가지래요. 그래서 우리 메타에는 요 3가지에서 추출해낸 시아니딘과 델피니딘, 다시 말하면 그 2가지 종류의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표예요. 첫 번째 그래프에는 여기 보면 맨 앞에 시아니딘과 델피니딘이 있죠. 그리고 기둥이 가장 높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는 우리 몸에 그 들어갔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 적용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건데 그 실험 중 결과 시아니딘과 델피니딘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2가지 성분을 주축으로 해서 이 메타의 가장 주요 성분으로 가장 많이 추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GI 트랙, 위장 관계를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먼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떤 장 투과성이라든지 장내 독소 레벨, 그리고 장내 그런 어떤 유익균의 환경, 그다음에 고지방 식이를 먹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그래프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그래프들은 사람한테 한 건 아니에요. 사람한테 한 건 아니고 14주 동안 건강한 쥐들을 대상으로 여기 C라고 나와 있는 거는 컨트롤 다이어트, 제한식이죠. 그리고 CA는 컨트롤 다이어트와 안토시아닌, HF는
하이팻 다이어트, 고지방식이, HFA는 하이팻 다이어트와 안토시아닌 이렇게 먹은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안토시아닌과 하이팻 다이어트, 그러니까 고지방식이를 같이 먹였을 때 그 조사 결과가 여기 어떤 부분은 안토시아닌과 고지방식이를 먹은 것들이 어, 그 제한된 시기를 먹은 것보다도 훨씬 낮게 수치가 나타나기도 하고 최소한 비슷하게 나타나서 우리가 몸에 먹었을 때 어떤 영양들을 줄 때 건강하게 골라 먹고 시기를 제한해가지고 건강한 것들만 먹은 효과와 고지방식이를 먹고 안토시아닌을 같이 먹은 효과가 굉장히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났던 거를 이렇게 네 가지 도표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는 이제 인슐린의 저항성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14주 동안 건강한 쥐한테 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이런 검사 수치들을 봤을 때 앞에 보면은 C라고 써여 있는 거는 컨트롤 다이어트거든요. 그래서 제한 시기와 뒤에 고지방 시기와 안토시아닌을 같이 먹은 것들이 되게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말하면 우리가 되게 푸어 다이어트, 아까 푸어 다이어트에는 그냥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가공이 highly processed 된 가공이 많이 된 식품들, 그리고 고지방, 고당 식품들을 먹었을 때도 안토시아닌과 같이 먹으니까 우리가 마치 건강한 식품을 골라 먹은 것과 같은 그런 레벨들을 보여주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표로 보여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쥐의 그 간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래요. 이 맨 앞에 있는 거는 분홍색 깨끗하죠? 그냥 깨끗한 간세포예요. 이 희끗희끗 보이는 게 우리가 고기에 기름 끼듯이, 기계 끼듯이 이 지방들이 간에 축적되어 있는 건데요. HP, 하이팻 다이어트를 한 이 쥐의 간은 이렇게 허옇게 기름이, 다시 말하면 우리 삼겹살 프라이팬에 구워 먹고 남은 것처럼 허옇게 끈끈하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보면은요, 하이팻 다이어트와 안토시아닌을 같이 먹었을 때 거의 우리가 굉장히 건강한 식사를 먹었던 컨트롤된 다이어트와 흡사하게 이렇게 지방의 축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진만 봐도 꼭 우리가 건강하게 먹으면 좋겠지만 건강하게 먹지 못하더라도 200mg 이상의 안토시아닌을 섭취했을 때는 이런 건강한 식사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앞에 있는 것들은 쥐에다가 14주 동안 실험을 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두 가지 표들은 이제 8주 동안 휴먼 클리닉이어서 휴먼 클리니컬 리저트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에게 8주 동안 실험을 했을 때는 그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도표거든요. 여기 보이는 이 파란 거는 퍼미큐티스, 다시 말하면 후벽균, 장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유해균이고요. 이 그린 파트는 우리 장내에 존재하고 있는 유익균들이에요. 보세요. 8주를 먹었을 때, 보세요. 현저하게 파란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8주를 복용했을 때, 그 퍼미큐티스는 현저하게 그 수가 감소했고요. 그 빈자리에 유익균들이 이렇게 차오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표는 헤모글로빈 A1C 표인데요. 이 헤모글로빈 A1C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혈당 검사를 한다고 하면 바늘로 여기 꼭 찔러가지고 식단에 피를 꼭 따서 검사해보고 식후 2시간이 지나고 나서 피를 이렇게 쭉 검사해봤을 때 식전과 식후의 혈당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은 그동안 인슐린이 잘 적용을 해서 우리 몸의 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안정된 혈당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당뇨가 있거나 전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그 혈당치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거나 아니면 훅 올라간 상태에서 그게 너무 올라가면서 유지가 안 되거나 2시간 전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근데 근데 그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그때 어떤 메뉴를 먹느냐, 그리고 그 2시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헤모글로빈 A1C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 혈당 색소 검사인데요. 이거는 단시간에 그냥 피를 찍혀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피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을 때 그거보다 더 장기간에 걸쳤을 때 우리 몸의 혈당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갔는지를 보여주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확 그 혈당의 변화를 볼 수 있지만 사실 전당뇨 단계나 이러면은 그 검사상으로는 다시 혈당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근데 증상은 약간 당뇨 증상 같고 그럴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헤모글로빈 A1C 검사를 해보면 그 안에서는 우리 몸의 혈당치가 되게 울퉁불퉁하게 불규칙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검사예요. 그래서 그 검사를 했을 때 어, 그 안토시아닌을 먹었을 때 그 수치가 현저하게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두 표는 그래서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사람에게 8주 동안 또는 장기로 적용했을 때 우리 몸의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굉장히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주고요. 또 그리고 이 혈당의 변화를 안정시켜줘서 혈당이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를 조율해주는데 안토시아닌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주는 결과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임상실험, 인간에게 한 임상실험 두 번째인데, 이거는 immediate benefit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을 했을 때, 단지 일회성을 했을 때 여기 보면은 굉장히 높은 하이팻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그리고 나서 플라시보와 안토시아닌을 먹고 5시간 있다가 검사를 했을 때, 보세요. 까만 거는 플라시보, 다시 말하면 위약을 먹었을 때는 하이팻 다이어트를 먹었을 때 수치가 이런 곳에 있는데 이걸 보면 뭐가 있냐면 장내 독소, 플라즈마 엔도톡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루코즈가 당 혈당이 취소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성지방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TNF-알파라는 거는 이게 우리 몸의 염증 지수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래요. 이것도 계속 올라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꿔 말하면은 하이팻 다이어트 너무 고지방식이 고열량식을 했을 때 우리 몸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안토시아닌과 같이 먹었을 때는 모든 수치들이 눈에 띄게 절반가량 또는 눈에 띄게 확 줄어드는 그런 건강한 식사를 먹은 것처럼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단지 장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1회 복용만으로도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도표화해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런 연구 결과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여러 안토시아닌 중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안토시아닌, 아까 말한 시아니딘과 뭐죠? 데오페니딘 그 두 가지를 찾았고요. 그리고 얼만큼 용량이 제일 몸에 영향을 주는지 좋은 이점을 줄 수 있는지 찾아놨죠. 아까 말했어 200ml 이상은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도즈를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그 신진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들, 혈당, 인슐린, 혈중 지질, 그러니까 그 몸에 있는 장기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기전들이 어떤지. 그래서 그거는 유익균의 수, 그다음에 항산화, 항산화 요소들, 안티옥시던트 항산화제들, 그리고 그 염증의 염증 수치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아까 우리 했었죠. TNF-알파 했었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조율해주면서 우리 몸의 전체적으로 신진대사가 건강한 상태로 발전해 그, 신진대사 건강한 상태로 넘어가는데 안토시아닌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결과를 또 보여주고요. 그리고 인간의 몸에 봤을 때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신진대사에 또 굉장히 유익한 영향을 준다는 걸 아까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슬라이드에서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영향을 준다는 걸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GI 트랙 위장 관계 그 장 안에 벽이라고 하죠. 그 장벽 안에 있는 그
막이 있는 점막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메타볼릭 대사가 건강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요인을 주는지 잠깐 보면은요. 이게 그 장벽이 있으면은 장벽에서 이제 그 장 안에서 음식이 먹으면서 소화가 되잖아요. 소화가 되면은 그 우리 똥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똥독 올라가지고 병국에 빠진 똥독 올라가지고 온몸에 독소가 껴서 뭐 옛날에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할 만큼 그렇게 소화가 되면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우리 몸에 안 좋은 노폐물과 독소도 같이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 장이 건강하다면 그 중에 필요한 영양들만 쏙쏙쏙쏙 흡수를 하고 그리고 긴 장을 통과하고 내려가서 우리 대장에 이렇게 모여서 또 대장에서 수분을 한번 흡수하고 직장에 모여가지고 하루에 한두 번 대변으로 그 노폐물을 뽑아내면서 대변으로 배설이 되게 되면서 그 건강한 성분은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 노폐물만 응가로 꼭 나와야 되는데 우리 장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그 아까 소화되는 과정에 생긴 노폐물들, 독소들이 그런 느슨해진 장벽 틈을 따라서 장벽 틈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아까 엔도톡신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는 장누수증이라고 해요. 장누수할 때 그 장내 독소들이 장벽을 통해 빠져나와서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이 쌓이는 걸 말하죠. 그 독성 물질들이 결국은 염증을 초래하고 그런 초래된 염증 상태가 결과적으로는 대사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되는데 생각하시면 그래요.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래요. 우리의 현대 모던 라이프 스타일이요. 그 우리 장 안에 있는 그 유익균의 변화를, 그 장내 미생물 형태의 밸런스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어떤 장벽이 탄탄해야 되는데 그런 타이트한 병천의 변화를 가져와서 장벽이 좀 흐물흐물해지면서 그 틈을 따라서 장내 독소들이 빠져나와서 장누수증을 유발하고요. 장누수증이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요. 그 염증 상태가 계속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질환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사질환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토시아닌이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떻게 도와주느냐, 바꿔 말하면 아까 우리 모던 라이프 스타일이 장벽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장벽을 느슨하게 했잖아. 이 안토시아닌은 그 장내 미생물 세계를 정상으로 돌려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요. 그와 동시에 장벽을 타이트하게 만들어 다시 벽을 촘촘하게 그 점막들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그런 독소들이 결과적으로 보세요. help reduce endotoxin 장내 독소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염증의 그 염증 기전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그거는 우리 신진대사를 증진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그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안토시아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학을 당신의 몸의 생화학 기전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메커니즘을 볼게요. 이 기전을 보면은요. 아까 말한 그 기전을 통해서 그 염증 기전 밸런스, inflammatory balances, 염증 과정을 균형을 맞춰주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되게 최적화시켜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강한 장 상태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퍼플 대표적인 항산화제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옛날에 유행했던 아로니아? 아로니아 그런 것들도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것들도 되게 유용하게 우리에게 대표적인 항산화 제품으로 소개가 됐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몸에 가장 적용이 잘 되는 아까 찾아낸 세 가지 식물에서 뽑아낸 그런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 가장 최적화된 항산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는 우리가 면역력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필수 장기들의 건강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면역이 올라가고 필수 장기들이 건강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체 신진대사를 증진시켜주고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모두 안토시아닌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토시아닌만 먹으면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듯이 우리 사람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리고 gut health는 되게 다양하고 복잡하대요. 우리 장내 건강, 미생물 상태는 되게 복잡하고 너무나 다양해서 만약에 이것이 안토시아닌 하나로만 먹어도 너무나 내가 밸런스가 깨진 상태라면은 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화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을 또 잠깐 보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그 PCG, 그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먹으면은 장내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아까 봤을 때 그 퍼미큐티스의 숫자를 줄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유익균의 수가 늘어났는데 그 유익균의 수가 늘어날 수 있을 때 정말 유익균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더 빠르게 유익균을 늘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유익균을 채워줘서 더 효과를 부스트 시켜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안토사이아닌 우리 메타에 들어있어요. 메타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또 아까 그런 기전으로 장내 건강을 증진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진저 앤 아티초크 있는데 진저 앤 아티초크는 우리 지금 새로 나와 있는 소화제예요. 그래서 생강과 아티초크에서 추출한 그런 물질인데 이게 소화에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뉴이즈라는 제품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뉴이즈가 소화 불량이나 그런 소화가 안 될 때는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그런 올리고당 같은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우리가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많다고 하죠. 그게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그 유산균이 죽으면서 그 부산물에서 나오는 것들이 또 굉장히 몸에 유용하게 영향을 준대요. 근데 지금 메타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 뒤에 옆에 나와 있는 안토시아닌과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 세 가지가 같이 되게 웰 블렌딩이 잘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맨 앞에 부제목으로 붙였을 때 더 퍼프 매직이라고 붙였는데 그런 세 가지들이 그런 보라색 색소와 잘 배합되면서 이 세 가지들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진대사를 향상시켜주고 대사 건강을 증진시켜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적용된다는 것을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좀 중간에 버벅거렸는데 그래도 이해 많이 되셨죠? 이해하시고 혹시 이해 못하신 거는 또 밑에 댓글을 주시거나 개인적으로 댓글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 댓글에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강의 그 내용 종료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더 부지런하게 많이 찾아뵈면서 역시나 제 의견이 아닌 본사에서 제품 소개를 하는 객관적인 내용들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만남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되게 늦은 밤이에요.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13개월, 14개월 넘어가는 아기랑 같이 있는데 아기도 자고 있고 저도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어, 건강한 장 관리하면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